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간판 코스피 지수가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광판의 붉은 숫자들만 보면 한국 경제가 거대한 호황의 사이클에 올라탄 것 같지만 그 이면의 장부를 들춰보면 단 두 개의 거대한 기둥에 위태롭게 얹혀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긴 서론은 접어두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지배하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 뜻밖의 디램 가격 폭등이 만들어낸 기막힌 역설, 그리고 막대한 자본으로 우리의 목줄을 조여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로 직시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독과점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빅2 기업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를 돌파했습니다. 수백 개의 상장사가 존재하는 거대한 주식시장에서 단 두 개의 기업이 전체 파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분산 구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가총액의 덩치가 아니라 이들이 벌어들이는 실제 돈의 크기입니다. 코스피 200대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분 총액은 약 15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겉보기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장사를 아주 잘해서 엄청난 이익 성장을 이뤄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부의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152조 6천억 원의 이익 증가분 중 삼성전자가 82조 1천억 원, SK하이닉스가 67조 3천억 원을 담당했습니다. 두 기업의 이익 증가분을 합치면 코스피 전체 증가분의 무려 98%에 육박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고도 잔혹합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힘의 98%는 오직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에서 뿜어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빅2의 어마어마한 실적이 전체 평균을 강제로 끌어올리며 한국 경제 전체가 호황인 것 같은 심각한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지수 상승 기여도를 보더라도 이 두 기업이 시장 전체 상승분의 절반을 멱살쥐고 끌어올렸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고환율 1480원대이라는 달콤한 진통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반도체 호황의 진짜 얼굴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 최첨단 HBM 고대역폭 메모리로 돈을 쓸어 담고 범용 디램은 수익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현재 시장의 판도는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놀랍게도 레거시 제품으로 취급받던 일반 디램의 마진율이 HBM을 훌쩍 뛰어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극단적인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수요를 맞추고 중국의 덤핑을 피하기 위해 전체 생산 캐파의 50% 이상을 HBM에 집중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 공급되던 일반 DDR4와 DDR5의 물량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공급이 붕괴하자 가격은 미친듯이 솟구쳤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일반 디램의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90에서 95% 폭등하며 HBM의 상승률 80에서 85%를 앞질렀습니다. 특히 32기가 DDR4의 가격은 과거 47달러 수준에서 263달러로 무려 4배 이상 수직 상승했습니다. 저수익 제품이라고 외면하며 비중을 줄였던 일반 디램이 역설적이게도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 마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기막힌 역설은 바다 건너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 즉 CXMT에게 천재로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과거 CXMT는 글로벌 시장 가격의 절반으로 후려치는 반값 덤핑 공세로 점유율을 늘려왔습니다. 2023년 3%였던 점유율을 2024년 6%로 끌어올렸고 중국 내수 시장의 30%를 잠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HBM에 집중하느라 일반 디램 가격이 4배나 폭등하자 CXMT는 즉각 덤핑 전략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슬그머니 가격을 삼성이나 SK하이닉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며 한국 기업들이 비워둔 일반 디램 시장의 막대한 초과 이윤을 고스란히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CXMT는 이렇게 일반 디램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현금을 바탕으로 2026년 6조 원 규모의 기업 공개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준 디램 가격 폭등의 수혜를 중국 기업이 누리며 그 자본을 바탕으로 글로벌 점유율 15% 달성이라는 무서운 목표를 향해 폭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현재 CXMT의 기술력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완벽하게 따라잡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첨단 공정의 척도가 되는 수율을 비교해보면 격차는 뚜렷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1A 10나노급 4세대 공정에서 80%를 훌쩍 넘는 고수율을 뽑아내고 있는 반면 CXMT의 1X 공정 수율은 아직 4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장에서 웨이퍼를 돌려 절반 이상의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사기업이라면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윤을 따지는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패권을 걸고 싸우는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수율이 40%든 30%든 중국 정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웨이퍼만큼 공장을 2배, 3배로 더 지어 물량을 밀어내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CXMT는 상하이 공장의 20%를 HBM3 공정으로 전환하며 월 6만 장의 웨이퍼를 찍어내는 대규모 증설을 단행했습니다. 일반 D램에서 확보한 막대한 자금력과 국가의 무제한 지원을 얻고 결국 HBM의 심장부까지 뚫고 들어오겠다는 명확한 장기 전략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자본 공세와 기형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쟁자가 쫓아올 수 없는 압도적 하이엔드 초격차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일반 D램 마진이 높아졌다고 해서 다시 물량 싸움으로 돌아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물량 공세에 휘말려 자멸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견고한 동맹을 바탕으로 HBM3이 제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 중이며 2026년에는 한 차원 진화한 HBM4를 시장에 본격 출시합니다. 16단 이상의 초고적층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극한의 패키징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과거 범용 D램 생산 기지였던 청주 M15X 팹마저 HBM 전용으로 대대적으로 증설하며 기술의 진입 장벽을 한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세계 1위의 자존심을 걸고 사활을 건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칩을 수직으로 완벽하게 쌓아 올리는 2.5D 및 3D 패키징 기술을 고도화하여 2026년 HBM4 양산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턴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이나노 GAA 초미세 공정과 메모리를 결합하여 빅테크 기업들에게 맞춤형 칩을 제공하겠다는 굳건한 마스터 플랜을 실행 중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기술 초격차 유지 전략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전체가 안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 리스크마저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개의 심장에 피를 몰아주고 연명하는 허약한 생태계입니다. 이 두 심장 중 하나라도 박동이 느려지면 국가 경제 전체가 치명적인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AI 슈퍼사이클의 조기 종료와 중국의 내수 독립이 맞물려 터지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연결되지 못해 2027년경 AI 수요 둔화라는 악재가 덮치는 순간 천문학적인 실적을 예고했던 HBM의 수익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여기에 겹쳐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피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 중국이 막강해진 CXMT의 캐파를 바탕으로 자국 시장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글로벌 시장에 물량 폭탄을 던지며 덤핑을 재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달러 환율마저 정상화되어 막대한 환차익마저 증발해버린다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이익은 순식간에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 이익 증가분의 98%를 담당하는 이 두 기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지수 전체가 20% 이상 폭락하며 주식시장이 붕괴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빅2 기업의 경이로운 기술력과 사상 최대의 실적 돌파는 분명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운명을 단 두 개의 기업에 철저하게 내맡기고 폭주하는 기관차에 올라타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역설적인 D램 호황과 중국의 막대한 자본 공세, 그리고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한국 경제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모래성을 허물고 다수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함께 경제를 떠받치는 견고한 구조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지금의 화려한 코스피 전광판은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현실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데이터들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데 단단한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